오늘은 한약재 중에서 제가 자주 쓰는 약재이기도 하고요. 효능도 좋은 약재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해서 이렇게 자리에 또 앉았습니다. 조구등이라는 약재인데요. 조구등은 그 꼭두서니가에 속하는 화구등 및 동속 근연 식물의 가시가 달린 가지를 건조한 약재입니다. 이 조구등이라는 그 약재명의 한자 뜻을 보면요, 조구, 그러니까 낚싯바늘, 요 조구라는 말이 낚싯바늘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등, 덩굴, 그러니까 낚싯바늘이 달린 덩굴이라는 뜻이 됩니다. 실제 약재 이렇게 모양을 보면 줄기에 낚싯바늘처럼 생긴 가시가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요 낚싯바늘처럼 생긴 요 가시에 유해 성분이 많기 때문에 조구등을 고를 때는 꼭 가시가 많은 것을 고르는 것이 좋고요. 중국에서도 생산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약재로 쓰이기 때문에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주로 이제 경북 영천 지방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한약적으로 이 어떤 성질을 설명할 때 조구등은 성미는 약간 서늘하고 무독하며 맛은 감하고 달달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간이랑 심포 쪽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효능을 보면은 식풍, 지경, 청열, 평간하기 때문에 두통이나 어지러움, 경련이나 간질발작, 고혈압 등에 이용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얘기가 좀 어렵죠? 이걸 한의학적인 얘기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용어를 쉽게 풀어가지고 효능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설명을 또 드려볼게요. 우선 조구등은 그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가지고 떨림이라든지 경련, 발작 등의 어떤 증상에 진정작용을 합니다. 조구등의 이런 효능은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도 약을 쓸 수 있을 정도인데요. 애기들 왜 밤에 자다가 경련하거나 경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약재라는 거죠. 다만 애기들의 경기 같은 경우는 열성 경련과 좀 구분을 지을 필요는 있어요. 애기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뭐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그걸 참았다거나 뭐 아니면 깜짝 놀랐다거나 이렇게 해서 밤에 자다가 깨는 경기일 경우는 쓸 수 있는데 열이 39도 40도를 계속 뜨면서 경기를 하는 열성 경련가일 때는 조고등을 쓰기에는 조금 핀트가 안 맞아요. 그래서 조고등은 그때 쓰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일 때 쓰는 약재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혈압을 떨어뜨리면서도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압 강화제로서의 어떤 효과도 매우 뛰어납니다. 서양 양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 혈압 강화제로서의 이용이 가장 한의학적인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아마 그 한약 그러니까 고혈압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한의원에 같은 경우에 조구등을 제가 알기로는 제법 쓴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 뭐 기타 다른 약도 있겠지만은요. 또 뇌와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진정 효과 외에도 혈액순환을 돕는 그 효능 때문에 혈관성 치매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뇌랑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말초 혈관의 어떤 그 확장을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혈관성 치매를 비롯한 기타 뇌에 어떤 나타나는 병변을 풀어주는 데 의미가 있는 약재입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이용하는 불면증 치료에도 자주 이용되는 약재이기도 하죠. 불면증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간열로 인해서 유발된 경우, 그래서 간열에 의한 증상들, 나도 모르게 자꾸 짜증이 나면서 막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럼 가슴 두근거리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머리가 아프고 더불어 온몸의 그 근육이 긴장되면서 혈압이 좀 올라간다, 조금만 뭐 짜증이 나거나 하면은 막 뒷골이 땡긴다, 혈압이 올라간 느낌이 든다, 이런 분들에게 자주 이용되는 약재입니다. 이런 분들의 어떤 성격적인 유형을 잠깐 보면요, 좀 꼼꼼해요. 많이 꼼꼼하면서도 좀 완벽한 걸 추구하는 성격인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생각이 엄청 많고요. 그래서 두뇌 활동이 활발하지만 체력적으로는 좀 지구력이 떨어진다라고 해야 되나요? 끝까지 하려고는 하나 이내 체력이 안 돼서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실제로는 그거를 마음속에서 떨구지는 못하기 때문에 계속 매달리는, 미련이 남아가지고 생각의 어떤 끈을 놓지 못하는, 몸은 힘들어지고
피곤해지는데 생각의 끈을 놓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고요. 또 하나 특징을 든다면 이런 분들이 잠을 못 자면서, 그러니까 몸이 힘들어지면서 잠을 못 자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함께 동반되는 증상들이 있어요. 조구등을 써야 되는 어떤 그런 불면증인 경우에 함께 동반되는 증상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짜증이라는 거예요. 혹은 분노, 열받아서 화를 낸다거나 나도 모르게 히스테리카가 계속 누군가에게 짜증을 낸다는 이런 어떤 감정상의 변화가 조금 두드러지게 드러나요. 그래서 요 감정 변화에 대해서 조금 변별점을 가지고 조구등을 쓸지 말지를 결정하는 어떤 구문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 되고요. 조구등 자체가 어쨌든 간에 간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병이 있을 때는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한 두통이라든지 뭐 근육 긴장성 두통 이런 경우에는 큰 어떤 효과를 발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짜증이라든지 분노라든지 간열의 어떤 증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변별점들을 찾아서 그게 있다라고 한다면 조구등을 써보십시오. 써보시면은 확실히 더 반응이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조구등이라는 약재가 앞으로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이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 받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보면은 조구등이 치료할 수 있는 증상들의 어떤 그 범위랑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도 제가 이렇게 자주 쓰는 것처럼 불면증에도 자주 활용할 수 있는 효능이 좋은 소중한 약재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 조구등뿐만 아니라 다른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약재들을 제가 혹은 불면증 치료에 자주 이용되는 약재는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조구등에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